여기에 보이는 그림은 제가 마음대로 그린 게 아니라 만델브로트가 그 쪼꾸리 기하학을 발표하면서 쓴 논문 제목입니다. 논문 제목이 뭐냐면 영국 해안선 길이는 얼마인가. 근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교육과 그 유럽이나 미국의 교육의 차이점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교육처럼 하면은 만델브로트 나오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남한이든 뭐 남북한 합쳐서 해안선 길이가 얼마인가 답이 딱 나와 있죠, 그죠? 답이 나와 있어, 얼마인가. 그래, 그것만 써야지 답이지, 그거 안 쓰면 틀려요. 근데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 만델브로트가 도대체 영국 해안선 길이가 얼마인지를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재는 자의 길이에 따라 다 달라진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영국 해안선 길이를 잴 때 해군이 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군함이 다니는 길이를 기준으로 잴 거니까, 대포 쏘는 걸 잴 테니까 대개 1km 정도의 간격을 가지고 잴 거예요. 그죠? 이 대포 쏘는데 뭐, 그 당시 대포가 12헬이 나가는 거였으니까 1km 정도면 충분히 짧은 거죠. 1km 정도 재면은 영국 해안선 길이는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은 한 2만 킬로 정도 되겠죠. 영국이니까 2만 킬로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번에는 조금 그 유람하는 놀이를 하는 젊은 여인이 조그마한 우리가 노저는 배를 타고 다닌다 치면은 그 사람한테 100m도 길 거예요. 그죠? 100m 기니까 그 사람 보고 재라 그러면 100m를 재려니까 여기가 1km는 이렇게 됐지만은 100m 단위로 보면 이것이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은 그렇게 될 거니까 좀 요거보다 더 들쑥날쑥이 생길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재는 거리는 2만 킬로가 아니라 4만 킬로일 거예요. 이번에는 수영 선수가 자기가 수영하는 걸 재는다 치면 어떻게 돼요? 이거 팔다리 하니까 자기 몸 길이 정도 돼가지고 한 10m 단위 정도로 들쑥날쑥가 되면, 아까 100m로 단위를 쟀던 것이 100m 단위에서 직선이었던 것이 10m 단위에서 본다면 이것도 다시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 또 한 두세 배 더 늘어날 테니까 이번에는 한 8만 킬로가 되겠네요. 그 8만 킬로가 맞는 겁니까? 2만 킬로가 맞는 겁니까? 누가 맞는 게 아니죠. 그냥 다 그냥 그 입장에서 그냥 그런 건 거죠. 그죠? 그런데 10m라는 것도 개구리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길어요. 개구리가 뭘 턱 뛰고 할 텐데, 개구리 입장에서 볼 때는 1m도 긴데 그냥 양보해서 1m로 쳐준다면 들쑥날쑥한 길이가 이번에는 또 2배쯤 늘 테니까 16만 킬로가 되겠네요. 그 영국 해안선 길이가 2만 킬로인지 16만 킬로. 근데 영국 해안선 길이를 16만으로 본 건 개구리 입장에서 본 거고, 개미 입장에서 보면은 10cm도 길 거거든요. 그럼 32만 킬로라고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나가면은, 그럼 아메바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러면 결국 무한대가 될 겁니다. 그게 이 그림이 말해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다 말하는 거는 어떤 스케일에서 내가 볼 거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봐서 영국 해안선 길이가 얼마냐. 이걸 그 만델브로트가 고등학교 때부터 선생한테 질문해가지고 골탕을 매겼대요. 선생님 이런 생각 못 했으니까. 그런데 이런 식의 어떤 자기 닮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요게 자기 닮음이에요. 뭐냐면은 지금 이건 그림이 이렇게 그렸지만 여기서 요 해안선의 모양이나 꼬불꼬불한 요 모양, 요건 또 너무 심하지만 뭐 한 이 정도라 친다면 이 모양이나 요 정도의 모양이나 여기에 꾸불거리는 모양이나 다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해안선 전체 길이가 그 어떤 스케일에서 보든지 간에 모양은 같이 보인다. 단지 길이만 다르졌을 뿐이지 그 모양은 같다는 의미인데, 근데 의외로 자연 속에는 그런 게 많아요. 이건 앵무조개라는 조개인데, 이거 암모나이트. 이건 암모나이트는 여러분들이 그 화석 공부할 때 많이 배웠던 거죠. 이거 동그랗게 이렇게 되는데, 요 길이에서 요 앵무조개 요 길이와 요 길이와 요 길이는 우연이 아니에요. 일정 법칙이 있어요. 유명한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게 있는데, 피보나치 수열은 이런 겁니다. 앞에 있는 두 수를 더하는 건데,
1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 더 써서 2. 1과 2는 더하면 3. 그렇죠? 2와 3은 더하면 5. 5와 3과 5를 두 개씩 더하니까 8. 두 개 더하니까 13. 두 개 더하면 21.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30, 얼마죠? 34. 이렇게 쭉 나가는 건 여러분 피보나치 수열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피보나치는 왜 이런 수열을 만들었죠? 하여튼 세상에는 그런 괴짜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게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게 보니까 딱 자연의 앵무조개라든가 이 소라고동들이 나사를 만드는 모양과 딱 여기에 맞는 거예요. 그 황금 비유도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요 길이 하나가 딱 1이면 요 1만큼 돌려서 2가 되고 요만큼 돌리니까 3이 되고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이거 길이가 요 3이 돼요. 3이 되고 요렇게 돌아와서 여기서부터 다시 요렇게 길이가 5가 되죠. 아, 여기 8이 되나요? 8 되고 요렇게 돼서 다시 올라가면 요렇게 13, 21 해가지고 13, 21 돼가지고 요런 식으로 계속해서 피보나치 수열에 맞춰서 나사의 크기가 돌아가게 돼요. 그게 보니까 가장 자연스러워요. 성장하는데. 왜냐면 요만큼 크기에서부터 그만큼 돌아갔다가 그 다음번 돌 때는 요걸 바탕으로 그만큼 돌아야 되고. 그러니까 피보나치 수율을 맞춰서 다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자연은 이런 걸 보고 그 수학자들이 그 수학적 실제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건데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근데 아주 옛날에 우리가 여기가 몽고군이 원나라 쳐들어올 때가 요때쯤 돼서 우리 강화도에서 원종이 이렇게 항복하려고 그럴 때가 아마 요 정도 시절 그때 피보나치라는 이탈리아 사람이 이런 걸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딱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자연을 잘 묘사해요. 그 다음에 요 브로콜리 이름을 내가 까먹었거든요. 하여튼 요런 브로콜리가 있어요. 요 브로콜리는 요 혹을 떼내면 원래 모양과 똑같고 요 혹을 떼내면 똑같아요. 개찰하는 모양이. 자연은 이런 식으로 고사리도 모양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체 고사리 모양이나 잎사귀 고사리나 요 고사리나 모양이 같고요. 자연은 이런 식으로 프랙탈 구조를 갖고 있어요. 설악산 모양도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한 거. 이게 설악산 모양이죠. 이런 간단한 삼각형에서부터 프랙탈 구조를 반복하면 이게 생겨나는 겁니다. 이거 눈송이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수학 방정식에서 우리가 보통 할 때는 배울 때 부등식 같은 걸 배우면은 그걸 만족시키는 답의 범위가 어디까지 크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수학 방정식 모양이 아주 예쁘게 딱 어떤 규칙적인 모양을 가져가지고 보석 디자인해 놓은 것 같은 영역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하여튼 이게 이 자기 닮음이, 그러니까 이라는 것은 곳곳에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의 방정식의 답, 자연의 모습, 뭐 이런 거 다. 그 다음에 프랙탈 디자인이라고, 이건 이제 요새 미술한 사람들이 프랙탈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프랙탈 본 따서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하는 거, 이거보다 더 이쁜 걸 여러분도 디자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시간의 프랙탈, 공간의 프랙탈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그 주파수가 일정한, 그러니까 주파수라는 건 딴 게 아니라 1초에 몇 번 진동하는가. 이게 한 번 진동하는 거거든요. 이거 두 번 진동하는 거. 똑같은 모양이 반복, 요까지 한 번 진동, 두 번 진동, 이렇게, 그 다음에 요까지 두 번 진동, 이렇게 하면 세 번 진동, 네 번 진동, 이렇게 5번 진동을 하는 거니까 요걸 주파수가 5인 그래프예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여러 메가헤르츠라 그러면은 1초에 그 전자파가 이런 걸 100만 번 이렇게 진동하는 거죠. 요 진동수가 이렇게 일정한 놈이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 이건 프랙탈 구조를 갖지 않거든요. 굉장히 단조로워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술가들은 뭘 아는지 이 프랙탈이라는 개념이 알려지기 전에 이미 바하나 베토벤은 이 프랙탈 구조를 이용해서 작곡을 했어요. 그 작곡이 바로 우리가 시크로니 화이트 노이즈라 그러는데 모든 진동수의 성분이 고르게 섞여 있는 음은 아주 시끄럽고 듣기 싫어요. 이걸 우리가 화이트 노이즈라 부르는데 핑크 노이즈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을 바로 베토벤이라든가 바하가 이용한 건데
시끄럽지도 않고 단조롭지도 않은 아주 음으로서 아름답게 들리는데 음의 세기가 진동수의 반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음이 섞여 있는데 진동수 높은 놈은 여기 F분의 1이니까 반비라니까 진동수 F라 치면 F분의 1일 거냐 아니요. 그거는 그 음의 세기가 좀 작게 만들고 낮은 것은 좀 세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반복하면 이렇게 이쁘게 나와요. 그럼 요거는 여기 같은 데 붙어서 그런데 요거는 여기 F분의 1 소음이 아니고 핑크 노이즈가 요건 그냥 그 프레탈 구조인데 나일강의 높이. 이상하게 나일강의 높이도 나일강은 기원전 벌써 1000년 이전부터 높이를 쟀거든요. 쟀는데 높이가 낮았다 높아졌다 이게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쭉 이제 이집트는 나일강의 범람과 생산량이 같기 때문에 만일 취소가 잘못되면 반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높이를 재는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그걸 다 그려보면은 이게 높낮이 모양이 딱 아주 프랙탈 구조를 갖고 있어요. 나일강 높이도. 퀘이자 빛, 그다음 고속도로의 교통 흐름, 심장 박동, 뇌파, 태홍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프랙탈 구조를 갖고 진동을 한다는 걸 주식시세의 변동, 그래프도 자기들. 그럼 세포 속에도 자기 유사성이 있는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천태대사가 눈으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귀로 보고 듣고 냄새 맡는다 그랬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눈으로 보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눈으로 보고 냄새 맡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이 사람은 인간의 오감주 한 영역의 감각기관 자극이 있을 때 그 자극이 다른 영역의 자극을 불러일으켜가지고 대략 전 세계 인구의 1% 내지 4%가 인구가 공감각을 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은 여기에 보이는 사람은 문자나 숫자에서 색을 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X자는 반드시 이런 색으로 보여요. Y자는 이렇게 보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눈이 나빠도 시력검사 통과해요. 왜냐면 여기 탁 짚으면서 저 얼마 전에 시력검사 했는데 0.7밖에 안 나왔는데 이 사람이라면은 요거 탁 짚으면서 3이라면 색깔이 뿌옇더라도 붉은색한 색깔이니까 3하고 말할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시력검사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통은 그렇게 천태대사가 말한 것처럼 5가지 감각을 다 느끼는 것은 아니고 소리와 색을 함께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소리를 들으면 거기에 대한 색을 느끼고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촉각을 만져보면 색을 느껴요. 이 사람은 데이트하면 재밌겠네요. 여자든 남자든 간에 손을 탁 잡으면 손 잡고선 거기서부터 손가락이 매끌매끌할 때는 빨간색을 느끼는데 조금 거칠면은 파란색을 느낀다든지 그런 식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태에서 색이나 글자를 요건 지금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색으로 느낀 사람이 있어요. 시간 단위를 끊어가지고. 이 사람은 날짜 알기가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1월부터 12월까지를 시간 단위가 변하는 것을 이 사람 색감으로 느껴요. 그 사람한테는 2월달 되면 이 색깔이 보이는 거예요. 그 색깔이. 그 다음에 미러터치 감각은 이거는 조금 다른 거지만은 제3자가 대상자에게 접근하고 있는 걸 보고 자신이 대상자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은 촉각이 생기거나 또는 제3자에게 대상자가 닿은 것을 보고 자신이 대상자가 닿고 있는 것 같은 촉각이 생겨요. 저 두 사람이 뭘 닿으려고 했거나 닿거나 했는데 내가 그걸 느끼는 그런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시각, 미각 또는 후각, 그림을 볼 때마다 특정한 맛이나 냄새를 느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단어를 통해서 색채의 맛을 느껴요. 그러니까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기억한 남자라는 제목의 책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어요. 근데 보고는 됐는데 검증되지 않은 건데 뭐냐면 사람의 성격이나 모습의 색이 보인다. 저 사람 딱 보면 빨간색이 딱 보이면은 저 사람 성격이
불가군 하는 걸 이제 느낀다든지. 근데 이것은 아직 검증되는 건 아니고, 그렇다는 걸 보고된 것은 있으니까, 이건 그냥 하여튼,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나머지는 보고된 건데, 요건 안 그리는 게 좋은데, 여기 보시, 여러분들 2하고 5 찾아낼 수 있겠어요? 못 찾죠? 2하고 5가 섞여 있거든요? 못 찾는데, 공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금방 찾아내요. 왜냐면 5는 초록색이고 2는 빨간색이니까 금방 찾아내거든요. 이런 식의 어떤 차이점, 감각의 차이점. 덧셈 같은 것도 이 사람 색깔 보고 그냥 할 수 있는 이런 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그 음악에서 냄새 맡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여기에 아름다운 여인이 플룻을 불면은 이 사람은 맛있는 냄새가 나는 이런 얘기. 맛있는 냄새가 안 날지도 모르죠. 이 사람은 신기하게도 2월이 되면 회색을 느끼고 3월이 되면 이런 색을 느끼는 실제 사람의 모델을 그린 겁니다. 이건 그 칸딘스키, 이 사람의 이름을 까먹었는데 보르자인가 그런데 하여튼 칸딘스키와 그 친구인데 이 사람들은 음악을 통해서 색을 느껴요. 칸딘스키는 미술가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음악을 연주한 걸 보고 이런 그림들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 음악은 이런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칸딘스키의 그림입니다. 이 사람은 그림 보고 음악을 그림 그린 거고. 그래서 그 뇌과학자로서 유명한 사람이 있거든요. 라마찬드란 박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마 세계 그 영향력이 미치는 100명의 뇌과학자를 꼽으라 그럴 때 라마찬드란 박사가 꼽힐 텐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명령하는 뇌와 착각하는 뇌라는 게 있는데 곰감각이야말로 인간을 창조 존재를 만드는 원천이라고 말을 했어요. 라마찬드란 박사가 그런 말에 따라서 반드시 맞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뛰어난 뇌과학자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실제로 음악가나 그림 그리는 미술가한테는 공감각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의외로. 근데 어쨌든 그 인간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 우리도 사실 공감각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빨간색을 보면 따뜻한 느낌을 느끼잖아요. 색을 통해서 촉감을 내가 느끼는 거거든요. 찬 걸 보면은.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아예 그냥 기가 막히게 느끼는 건 거죠. 그러니까 라마찬드란 박사는 천태대 설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맞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할구의 성장.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800년 말쯤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바다 성계거든요. 시오친이 바다 성계인데 이 바다 성계의 그 발생을 연구하는 중 수정란, 요 수정란 하나예요. 수정란은 난할 과정이 생기게 되면은 외부에서 영양은 들어가지 않고 난할은 요 세포 속에 들어있는 물질량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요놈이 단지 그 둘로 나눠졌다가 넷으로 나눠졌다가 8세포기가 됐다 이렇게 나눠지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때는 요걸 할구라 그러는데 요 할구 하나하나의 속에 들어있는 물질량을 다 합쳐야 원래 거 하나의 같은데 요걸 잘라봤어요. 이렇게 4개 정도, 4개 있는 걸 자르고 8개 있는 걸 잘라보니까 할구 하나가 그대로 하나의 온전한 생명체로 자라난다는 것을 이 사람이 처음으로 찾아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게 바로 줄기세포인데 토티포텐트 스템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포 하나하나가 그대로 하나의 완전 생명체 성장한 걸 본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요 하나 속에 요쪽이랄까 요 하나 속에 이 전체가 들어있는 거죠. 이거야말로 일주일 때 다지기이죠. 근데 그것만 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또 이거를 여러 개, 이 똑같은 성게의 알을 4개를 한꺼번에 묶어놨어요. 그랬더니 4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생명체로 자라요.
글자 그대로 일축일체 다지기죠. 그래서 이 드리슈는 이걸 발견한 다음부터는 조금 머리가 좀 이상해가지고 좀 이상한 철학을 연구했는데 생기론이라는 걸 주장하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물질과 생명체는 다른 거다 이런 걸 주장했는데 틀린 말이죠. 생기론은 여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개 합치면 하나의 생명체가 생기는 것도 발견되는데, 그 다음에 다른 종에서도 뭐 개구리라든지 이런 걸 다 확인했는데 사람도 그래요. 그게 아주 유명한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디온느라고 쳐보세요. 한번 영어로 쳐도 되고 한국말로 쳐도 되는데, 그럼 5쌍둥이가 태어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은 5쌍둥이가 태어난 걸로서 제가 기억에 1930 몇 년도인데 아주 유명해져가지고 그 집에 그 5쌍둥이 구경하러 오는 아들 보면 돈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이 집은 부자가 되는데 그 집 아이들이 여기에 5쌍둥이가. 그 요건 일란성 5쌍둥이에요. 완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디온느 집안의 아이들은 이렇게 5명이 애 하나가 앉는 안팎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배 이만한데 거기에 사람 들어갈 만큼 하려면 한 사람이 들어가는데 5이 들어갔으니까 좀 작아야죠. 근데 내가 지금 확인 안 했습니다만은 이런 얘기 했더니, 한 10년인가 몇 년 전에 미국에서 8쌍둥이가 나온 얘기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할구 하나가 성장하면 온전한 하나의 생명체가 되니 생명 현상에서 일찍다 다지기 위치를 볼 수 있다고 말해도 되겠죠. 아까 저기 성게 2개를 합쳐놓으면 생명체 하나가 되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할구 하나가 그대로 온전한 하나의 생명체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일찍다 다지기 위치를 말한다고 해서 불교가 전체와 부분이 그대로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중요한 어떤 그 법칙이나 규칙이나 원리가 부분이나 전체에 다 있다는 뜻이지. 그래서 부분은 결코 전체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찍다 다지기를 뜻하는 것은 먼지 하나에도 연기 이치를 볼 수가 있고 어리석은 범부에게도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즉 불성이 있다는 그런 뜻인 거지. 그 부분이 그대로 전체라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부분이 전체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전체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잡해서 말씀드린 대로 부분이면 이 가질 수 없는 성질 하나 반드시 어딘가 갖고 있게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 어느 것에나 그것이 하찮은 먼지라 할지라도 거기에 우주 전체에 통용되는 이치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일찍다 다지기 이치인데, 이건 적어도 복잡계 이론에서 볼 때는 맞아요. 그 현상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홀로그램은 일찍다 다지기에서 제가 뺄까 하다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바로 홀로그램일지도 모른다는 어떤 제안이 있고, 그게 이론적으로 볼 때 부정할 길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홀로그램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제안을 아주 뛰어난 물리학자가 하나 했는데, 물론 증명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건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여기에 하나 강원에서 나온 빛을 두 가닥으로 이렇게 분리시켜요. 그 목표는 요거거든요. 요 한 가닥은 이렇게 와서 여기 부딪혀서 여기를 닿게 하고요. 나머지 한 가닥은 그냥 와서 요 빛과 요 빛이 다시 여기서 합쳐져요. 그래서 여기서 합쳐지면 요 빛과 요 빛은 서로 다른 경로를 왔으니까 간섭 현상이 일어나겠죠. 간섭 현상이 일어나면 간섭한 대로 여기서 어떤 무늬를 만들면서 사진이 찍힐 겁니다. 요 사진을 레이저로 보내면 여기 입체 사진이 나타나는 게 홀로그램이거든요. 그 홀로그램 찍으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크레딧 카드에 들어있는데 이런 식으로 보여요. 요거에다 빛을 보이면은 입체 사진이 나타나는데, 재밌는 거는 이 홀로그램은 요걸 쪼개도 여기 찢어져도 요것대로 전체의 모습을 드러내줘요. 그러니까 홀로그램이 바로 부분이 전체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단 차이는 있다고 그랬죠. 좀 희미해져요. 그러니까 이 간섭 무늬에는 물체 입체 정보가 기록되어 있어서 이 간섭 무늬가 기록된 필름에 다시 레이저광을 쪼이면
물체 입체상을 얻을 수 있어요. 이 기술을 홀로그래피라고, 이 기술로 촬영된 그림을 홀로그램이라고 해서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 홀로그램은 여러 조각으로 나눌, 이걸 이렇게 갈기갈기 찢을 수 있거든요. 그럼 각각의 조각에서도 전체 상을 재현할 수 있는데, 조각이 작아질수록 상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런 차이 있어요. 그래서 홀로그램 필름이 모든 조각들은 필름 전체에 기록된 모든 정보를 담고 있어서 자기 닮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우주가 홀로그램일지도 모른다는 어떤 제한이 있고, 그거 보면 실제로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 반발을 못해서, 여기 제목 있죠.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이라고 해서 대중과학적인 아이오 홀로그램. 여러분이 어쩌면 사람이 아니고, 물론 나도 마찬가지고 홀로그램일지도 몰라요. 우리 지구도 그렇고 우주 전체가 어떤 다른 우주의 홀로그램일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요 책도 있어. 탈벗도 이걸 홀로그램 우주라고 해가지고 보이는데, 이 사람은 우주에다 쓴 건 아니고, 이 사람은 우리 뇌가 홀로그램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읽어는 봤습니다만은 뭐 잘 모르겠어서 자세한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만 번역됐어요. 홀로그램 우주라고 해가지고. 그럼 불교의 의미는 뭐냐? 다시 말해서 미진공 견류, 일직다다직이죠. 그 작은데 그 먼지 하나에도 8만 대장경에 해당하는 진리를 다 담고 있다는 건데, 그게 바로 일직다다직이치인데, 먼저 불교에서는 마음을 관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역시 에스쇼가 그림을 잘 그렸어요. 내가 우리 보통 마음을 관한다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건지를 이 사람이 그림을 잘 그리는데 바로 이거예요. 자기 손을 그리는 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 손을 그리는 손이니까 자기 손을 그려야 되고, 그 그리는 손을 또 그려야 될 거예요. 두 가지만 그렸지만 이건 사실은 무한히 반복하는 거죠. 하지만 이 손은 이 손을 그린 거고, 이 손을 그린 거니까 계속해서 무한히 많이 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나를 보는 나죠. 내가 누구인가로 생각하는 내가 있으면 그 나를 생각하는 나 해가지고, 우리 마음을 관할할 때도 그 구조는 층층이 자기 닮음의 구조를 갖고, 자기 닮음이라기보다 이럴 때는 프레탈 구조죠. 프레탈 구조를 갖고 있는 건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마음을 관하는 것이 바로 그 프레탈 구조에 해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직다다직일이치는 모든 것에 그것이 먼지나 미물일지라도 거기에는 법성 또는 불성이 있다는 뜻이고, 보통 무정물에는 법성, 유정의 물에 불성이라고 이렇게 붙이는, 같은 말이긴 한데 다르게 명칭을 붙이죠, 한자 말로. 그러니까 불성과 열애장을 아트만과 같은 실체로는 생각하면 안 돼요. 아트만과 같은 실체 생각할 때 딴 말이었는데, 영기 세계의 자성을 가진 것은 없어요. 근데 자기 닮음이라면 일직다직일 되려면은 결국은 공통적인 불성이 되는데, 그러면 불성은 가능성을 말하는 건 거죠. 그것이 어떻게 될 건가? 그러니까 불성이 무엇이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이걸 제가 비유로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실체로 생각할 경우 잘못되는데, 한번 먼저 문장 이렇게 해볼게요. 먼저 우리가 할구 하나하나는 처음에 무엇인지 될 수 있는 동등한 잠재를 갖고 있죠. 할구 아까 8세포기가 됐을 때 8개 쪼가 있다면 8개가 다 동등한 자격을 갖고 있어요. 조금 더 분할하고 나면은 그때는 그 세포가 역할이 달라져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만능 줄기세포라는 걸 되면은, 그때는 그 줄기세포 하나하나가 뇌세포도 될 수 있고, 뭐 발가락이 될 수도 있고, 피부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세포가 되면 할구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어떤 놈은 뇌세포, 어떤 놈은 피부세포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똑같은 할구를 할지라도 다른 것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역할과 운명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똑같은 불성을 가진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부처가 됐고, 어떤 사람은 범부가 되고, 어떤 사람은 뭐 지옥 중생이 됐고, 뭐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기능과 역할이 달라졌지만 성체세포가 이제 달라진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성체세포도 역분해를 하면 도로 만능줄기세포로 돌아가요. 근데 역분해가 뭐냐면은 꾸준한 수행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 수행을 하게 되면 부처가 될 수 있는 만능줄기세포로 돌아갔으니까 다시 분할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아까는
싫은 게 뭐죠? 우리 피부세포가 싫은 건가요? 피부세포를 역분화시켜서 만세포로 돌린 다음에 이놈을 뇌신경세포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러니까 범부도 그 수행을 통해서 업을 시킨 다음에 아마 부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비유로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런 걸 우리가 불성이라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는, 이번에 문장 2를 먼저 읽으세요. 모든 돌은, 아주 그 밀로의 그 비너스라 해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조각상으로, 물론 그런 말은 자기들이 붙인 거긴 한데, 어쨌든 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각이라고 하는 상이에요. 근데 모든 돌은 밀로의 비너스가 될 수 있죠. 그렇게 조각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돌은 밀로의 비너스가 될 수가 있어. 이것은 달리 말하면 모든 돌에는 밀로의 비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똑같은 말을 모든 사람은 부처가 될 수 있다. 모든 이에게는 불성이 있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형체는 없지만, 돌에도 조각하기 전에 돌에 형체가 없지만 어떻게 조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밀로의 비너스가 될 수 있을지,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왜냐면 그 공이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공이라는 것은 모든 가능성을 다 합쳐놓은 게 공일 테니까, 합쳐놨기 때문에 그 중에는 부처가 될 수도 있고, 지옥 중생이 될 수도 있고, 뭐 축생이 될 수도 있고 하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니까, 바로 일주기체 다지길이 말하는 것은 이런 가능성으로서의 불성을 우리가 말한다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화엄경은, 아니 화엄경이 아니라 금강경은 그 설명을 할 때 우선 연기 이치에서 볼 때 이분법적으로 이것과 이것 아닌 거로 나는 그 순간 둘 다 진리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말하면서도 이것이 아니지만은 내가 이것이라고 이름한다고 설명을 쭉 해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